제가 시작하면요 아마 여러분 내일 아침에 가셔야 돼요. 유명하거든요 시간 안 지키기로. 맞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것 때문이라고 제가 오늘을 그냥 읽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동맹현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어쨌든 동맹현대라는 단어, 현대라는 게 뭡니까? 동맹이라는 게 사실은요 적이 있기 때문에 동맹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이라는 것을 적으로 상징하는데 지금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러니까 동맹이 현대화됐다고 이제 미국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이 바뀌었어 이런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싸우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도 도발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동맹도 그거에 맞춰서 바꿔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되게 현실성 있는 말도 들으시죠, 그죠?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동맹은 적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국제 정치하고. 그러면 미국 말대로 그대로 그래 네 말만 이 말 맞으니까 동맹을 현대하자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미국이 규정하는 적이 우리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동맹 현대화라고 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무슨 꼴이 되는 거죠. 그게 그냥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거든요. 그런 속에서 지금까지 한미동맹을 본다면 한미동맹이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면에서 안보를 제공하는 전력이었느냐? 그런 면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런 측면보다 동시에 우리에게 지금은 전략적 종속을 요구하는 그런 측면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종속을 요구하는 어떤 이중장구와 같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러한 것들은 전시작전권이라든가 또 우리 지휘권의 종속도 후에 말씀하시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 기재 관련된 부분이 소파에 관련된 부분이 그 치외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파의 문제들이 다 우리의 법이 아니라 그들의 법, 그들의 해석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기지는 이제 한반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어 기지가 아닌 거예요,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앞서 지금 다 이야기하셨지만 특히 이제 부산도 마찬가지고 특히 군산에서 이야기하신 내용들을 보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동맹현대화라는 이야기하는 순간 동맹현대화는 여기서 북을 지키는 기지, 북을 대항하는 기지가 아니라 여기서 발주를 해서 발진하는 기지가 되는 거죠, 사실요. 그러니까 중국을 날아가고 대만을 날아가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동맹현대화를 받아들이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오늘 이야기하는 이 기지는 결국 미국 좋은 일을 시켜주는 발진 기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사실요. 그런데 그 속에서 결국은 미국의 어떤 전략을 투사하는 기점이 되면서 이 동맹현대화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속에서 생기는 비용이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미국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떠맡기는 거죠, 사실은. 그것이 가장 어떻게 하고 그래서 그때 그런 떠맡기는 데서 결정은 미국이 하고 거기에 발생하는 모든 위협은 고스란히 여러분들, 우리 국민이 감수해야 되는 이것이 바로 동맹 현대에 숨겨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동맹이 우리에게 안보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우리한테 주권을 뺏는, 그래서 이 땅의 특히 기지들은 안보를 지키는 울타리가 아니라 우리의 지금 종속 구조를 지켜볼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거울이자 바로미터가 되지 않고 바로미터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왜 일어나고 있느냐를 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바뀌었죠.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미국이 혼자서 세상을 못 지켜요. 자기들 말만 따라. 세상을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옛날같이 못하는 입장에서 소위 말해서 이것을 아웃소싱 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외주화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좀 속되게 이야기하자면요. 자기의 국가를 본토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지키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주변국들을 삥뜯기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주한미군 자체는 우리 한반도가 아니라 인도 태평양을 만드는 어떤 정부화로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전략적 연성이라는 거, 소위 말해서 한반도에 있는 군대가 밖으로 사실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연계되냐면 여러분들 기지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지에 있는 것들은 2005년, 6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전략적 연성에 일부 합의가 있었지만 동맹현대화를 전략적 연성하고 딱 맞게 떨어져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동맹현대화를 통해서 미국이 아마 이번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여러분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한미 정상회담이 얼마 전에 있었죠. 여기에 대충 뭐 잠수함 이야기도 나왔지만 안보 얘기가 빠졌습니다. 이게 언제 나올까요, 여러분들? 바로 11월 4일입니다. SCM에서 나옵니다. 여기에 아마 저는 오늘 발표를 하지만 우리가 원했던 전작권 우리가 환수에 관련된 합의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이 절대 양보 안 할 겁니다. 대신 크게 세 가지, 이 전략적 유연성,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을 갖고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것들을 2005년에는 영구형 만들었거든요. 이제는 확실하게 내가 밖에 나가서 뭐 대만을 가든 어디를 가든 기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일제 말을 못하는 그 정도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에 따른 저희 우리 방위 분담금 관련된 내용. 이 방위 분담금이 바로 그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놓고 보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이 있으니까 너희가 돈을 내라는 건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 싸우는 미국한테 우리가 돈을 왜 내야 돼? 오히려 자기들이 여기 사용료를 내야 돼. 이런 부정거든요.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미국은 자신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맹국들의 힘을 합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기지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결코 뭔가 안보가 아니라 평화가 아니라 위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그러기 위해서 미국은 이런 것들 저희 빅특기를 통해서 자신들을 살리려는 통합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시민들이 모여서 전쟁을 예방하는 힘은 군사력이 아니라 시민의 주권의 힘으로서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통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또 오늘이 그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져오는 가져올 수 있는 거.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어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전작권 그러면 군사에 관한 권한인데 많이 아시겠지만은 그 군사에 관한 권한의 최고 위에 있는 게 국군 통수부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이제 장관이라든지 합참의장한테 군사력 건설과 군사력 운영이라는 큰 두 가지 분야를 위임을 해가지고 행사하는 것도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작전 통제권하고 지휘권하고의 관계가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지휘권은 사실 그 그림에서 보다시피 군사에 관한 모든 권한이에요. 지휘관을 임명하는 거하고 밥 먹이는 것까지 다 해가지고 정보에서 하는 것이고 작전 통제권은 그 중에서 작전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 또 하나는 무기. 두 가지가 움직이는 거 이걸 통제하는 것인데 주로 이 빨간 것이 제가 표시해놨는데요. 주로 통제는 통제라고 한다는 것이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하더라도 정해진 범위 내에서 내가 정한 범위 내에서 너는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작전 통제권은 한국군으로 하여금 뭔가를 못하게 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면은 못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하게 하는 것까지 가겠죠. 그래서 이 전시 작전 통제권이 지금 미국한테 있다는 게 사실 우리한테는 정말 자존심 상한 일이죠. 미국이 존재했던 것이 우리의 평화 안보 지키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공헌한 것이 맞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많이 했지만 6.25 전쟁 때 우리가 350만 명이 죽었어요. 미군이 얼마 죽었습니까? 3만 명 정도 죽었습니다. 100대 1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정말 많은 희생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미국 없으면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것으로 까무러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 말고 저 밖에 나가보면. 근데 이 평화를 얻는 대신에 주권을 우리가 손상을 당해왔어요. 핵심이 바로 작전 통제권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냐? 평화도 못 지키고 미국 때문에 주권은 여전히 가지고 있지 못하고 두 개 다 지금 망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작전 통제권이 미국한테 넘어가겠는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내가 그때 당시 국방부 사람들한테 편지 한 장으로 넘겨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서 그냥 넘겨준 게 아니고 당시 1950년 7월 14일 당시에 전쟁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만 너한테 허여하노라.
어사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전대사도 지금 끝났잖아요. 정전이 되긴 했지만 아직도 좀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밑에는 합의 의사로 해서 유엔 군사령관한테 그게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다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75년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 유엔에서 해체하고 뭐 그렇게 하게 됐었는데 어물쩍 넘어간 사건이 바로 지금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이고 이 연합사령관이 있는 곳이 바로 평택기지고 뭐 수많은 기지 문제 모델 주제죠. 문제가 생긴 것인데 그래서 사실 많은 노력을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임기 내에 환수 못했습니다. 군인들한테 정말 자존심 상한 얘기, 미군들 바지가랑이나 잡고 뭐별 4개, 3개 달았다고 거들먹거리는데 니들 지금 뭐했냐? 라고 혹은 장담했지만 자기는 정작 못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른바 박근혜 때는 끝간데 각간데 없이 넘어가고 문재인 정부 때는 이걸 계승해가지고 결국은 못했습니다. 계승해서 못한 거예요. 네. 웃음이 나오죠? 이재명 정부 때 될 것이냐?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그 앞에 정부를 계승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 방식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타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미군들한테 조건을 다 충족되는지 확인받아야 되고 훈련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자체 모습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바로 시한을 딱 통보한 후에 그대로 이행하는 것밖에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한테 얘기했던 것의 역과적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연합사령관한테 편지 한 장 쓰는 거예요. 그동안 고생했다. 이제 몇 월 며칠부로 우리가 행사할 테니 그리 알아라. 끝. 이거밖에 됩니다. 짧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요즘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현재적 쟁점이라고 말한 이유가 몇 가지 있긴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 엄청 많이 변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얘기할 때는 매우 굴욕적이다. 여기 4조에 보면은 미군이 주둔하는 근거,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미군이 주둔할 수 있다는 걸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기초에 둬가지고 이것이 매우 굴욕적이다.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이제 대화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됐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매우 굴욕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거 없지만 사람들은 이제 미군 기지라든지 그다음에 세상이 변했고 새로운 위협으로 뭐 북한도 중요하지만 중국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주권을 가진다는 것이 미군을 우리가 이렇게 뭔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많이 생각하고 현실적 고려에 의해서 미군 기지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러다 보니까 한미 상호방위 조약 관련해서도 이걸 해석을 달리하여서 이것을 활용하려는 이제 그런 시도들이 이제 많이 있어서 조금 더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 문제연구원이랑 되게 오래 하면서 사드 할 때랑 그다음에 탄저금 이런 거 할 때 완전히 제가 주로 하고 오늘 말씀 분산소송 말고는 거의 다 제가 다 관여한 소송이거든요. 기초 소송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한 10여 년 이제 15년 뭐 계속 하면서 상당히 성과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 누구도 미군 범죄가 발생하면 그냥 넘어간다고 아무도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손바닥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치해법과 아니고 치해법과 그거 이제 여러 구조적인 차원에서 치해 있지만 이제 뭐 구속 문제라든지 이제 뭐 기본적인 범죄와 관련해서 미군을 가지고 이런 거 없고요. 다 경찰서 다 대구하고 똑같이 처리합니다. 똑같이 처리하고요. 한 가지 남은 건 이제 미선, 효순 그 일이 있었던 공무 중에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건 하나 남았는데
그것은 전 세계 소파랑 똑같습니다. 근데 그 문제도 어쨌든 엄청 열심히 그동안 투쟁을 하셨기 때문에 사전에 통보하고 훈련할 때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 그렇게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인식에 기반해서 우리는 어떤 걸 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저는 약간 너무 고민이고 요즘 그래서 뭐 별로 의견 정리를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 총장님 전화 주셔가지고 제가 비친 게 많아가지고 한번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한미 상호간의 저희는 양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매우 굴욕적이지만 53년 10월 1일 워싱턴에 서명을 했지만 발의는 54년 11월에 됐습니다. 1년 이상이 끌었던 이유는 이 조약의 체결 자체가 이승만의 북진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이 만든 면도 있는 거거든요. 미국은 휴전을 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한국전쟁을 더 하기 싫었는데 이승만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거를 할 것인가 방위조약을 맺어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방위조약을 맺어주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 발효와 관련해서도 미국은 그 당시 상황 당시에서는 북진하고 이런 걸 하고 싶지가 않았고 전쟁을 다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몇 가지 당시에 맺었던 조약과 비슷한 장치들이 있습니다. 결국 평화적 수단으로만 이걸 해결하는 것이고 2조와 관련해서 보면 어느 일방의 정치적 독립 또는 인정 외교를 무력 침공의 위험을 갖고 있다 어느 당사국이 인정을 할 때 언제든지 당사국 서로 협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당연히 이 조문을 이용해서 뒤에 나오겠지만 벌써 이분들 너무 좋았죠. 그리고 3조와 관련해서 흔히 한미 상호간의 조약에 자동 개입 조항이 있다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아닙니다. 서로 영토를 침략당하면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하게 됐습니다. 이게 나토 조약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나토는 자동 개입이 있어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논의를 하면 됩니다. 논의를 하면 되고 4조는 말씀처럼 기지를 마음껏 쓰도록 허용하는 그런 쪽이고 6조 보면은 무기한으로 유효하지만 어느 당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우리 2조를 벗어나겠다 통보하면 1년 뒤에 벗어나면 됩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거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 쟁점은 아까 말한 동맹 현대와 관련해서 한국에서 대만 협의 위협이나 이런 거에서 주한미군 기지에서 그걸 출격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안 된다는 게 기본적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2006년에 전략적 유연성 말할 때 외교부가 우리 소송에서 공각과 소송했거든요. 저희가 그래 이거 헌법 위반이다. 왜 국회 동의를 안 받냐 했을 때 이건 정치적 선언이고 한반도 방어라는 기본 주둔 취지가 있다라는 점을 정부가 명확히 했습니다. 여러 번. 근데 물론 전략적 유연성 그거와 약간 상치되지만 그때도 의지와 상관없이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한국 정부가 계속 강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시간이 이미 끝났지만 이 대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게 있고 주한미군은 한미 상호간의 조약 아까 2조에 보면은 여기 위협이 있으면 협의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 필요 없다. 우리는 협의를 해서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SCM이 그거죠. 국방장관들이 회의해가지고 이런 걸 막 정합니다. 작전 통제권도 마찬가지. 원래 주기로 했다가 그렇습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번 상호상의 한국 방위를 넘어서는 것은 명백히 위반되고 국회 통일한 용어로 필요하다는 얘기는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게 제 고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은 그렇다면은 해줄 건가? 미국이 쉽게 이제 아까 작전 통제 동맹 현대화라는 게 뭔가 되게 현대화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미국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관련해서 매년 하는 이 법안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하는 경우에 예산 못 쓴다라는 얘기를 명백해서 물론 주하면 숫자는 언제나 명시하고 이거는 이제 또 명시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트럼프가 마치 뭔가 관축하고 막 그 두만두만 관축하고 막 이런 것처럼 얘기하지만 미국의 오래된 세력들과 그들은 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질적인 긴장과 그걸 가지고 해야 되고 이거는 제가 요즘 재미있게 읽은 책에서 나왔는데 미국은 과연 망해가는 건지 아니면 강대국끼리 부딪힐 건지 마치 2027년에 대만 전쟁이 날 것처럼 다 얘기하지만 과연 그럴 건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긴장하고
본질적인 걸 알지만 그리고 또 어딘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고맙습니다.